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상한 건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더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건가? 앞으로 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거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운 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혼자를 없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노년은 혼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혼자를 견디는 것과 혼자를 다룰 줄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오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말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피할수록 더 커진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평온해진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된 내가 이상한 건 아니었구나.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였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망치진 않았네. 이제는 혼자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부모였고, 사회에서는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역할들이 나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이 없어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 역할이 줄고, 사회 활동도 줄어듭니다. 역할이 줄면 만남도 줄고, 만남이 줄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둘째, 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지인.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이사하면 이웃과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와도 멀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변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만나고 나면 활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혼자가 늘어난 건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할까요? 왜 혼자 있으면 불안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혼자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나는 사람 복이 없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어울려 사는데 나만 혼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혼자인데 앞으로는 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아플 때 혼자면 어떡하지? 죽을 때 혼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현재가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고독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 혼자 있는 시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를 나쁜 것이라고 해석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석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혼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혼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 나는 혼자다 라는 쓸쓸함.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친구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상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곁에 없는 상태.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고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고독은 중립적이지만 외로움은 고통스럽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고독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고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줄이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노년이 혼자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자신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롭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평온하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인 존재다.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이며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결국 혼자다. 이 말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가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래 혼자인데 혼자 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과 친구가 된다. 고독과 친구가 된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혼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평온할까요? 그건 혼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혼자를 힘들게 만드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혼자인 건 내가 부족해서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혼자가 된 거야.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자기 비난이 올라옵니다. 둘째, 혼자를 채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뭔가로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뭔가를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채워도 빈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혼자를 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억지로 사람을 만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만나고 나면 더 지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사람은 고독에게 잡힌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독과 평화롭게 산다. 혼자를 적으로 만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부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를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현명한 노년이 혼자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저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을 보니 다른 집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집에는 가족이 있겠지. 대화가 있겠지. 웃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생각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반복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부 자기 비난의 시간이 됩니다. 현명한 노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인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삶이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은 관계가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지혜다. 친구가 줄어든 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연락이 뜸해진 건 내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볼 게 없는데도 켜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 또는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합니다. 필요 없는 청소를 하고 가지 않아도 될 외출을 합니다.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긴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올라옵니다. 걱정, 후회, 불안, 쓸쓸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뭔가로 막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채우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영원히 불편합니다. 채워도 빈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다릅니다. 빈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시간을 그대로 둡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시간이다. 빈 시간에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혼자를 다룰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성격이 좋았으면 이렇게 혼자가 안 됐을 텐데. 내가 더 노력했으면 친구가 더 많았을 텐데. 다 내 탓이야.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기 비난입니다. 이 비난이 왜 생길까요? 혼자를 실패로 보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건 누군가 탓이 있어야 하고,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난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자기를 비난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함께 있는 건 나 자신인데 그 나 자신을 미워하면 함께 있기 힘드니까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다. 자기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다. 현명한 노년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혼자인 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왔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와 화해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날에도 리듬을 유지한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은 리듬이 무너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밥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잠은 안 오고 그러면 하루가 끝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리듬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리듬은 마음의 닭 같은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것. 이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마음이 떠다닙니다. 현명한 노년은 혼자 있는 날에도 리듬을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도 할 일이 없어도 이 리듬은 유지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방치하면 무너지고 리듬이 있으면 안정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흘러보내면 마음도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리듬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날에도 밥은 제대로 챙겨 드세요. 산책을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세요. 이 작은 리듬이 혼자 있는 시간을 지탱해 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태도입니다.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걱정, 후회, 불안,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러다 보면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걱정이 매일 떠오르고 같은 후회가 매일 떠오릅니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현명한 노년은 다릅니다.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 걱정은 어디서 온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에서 온다. 자기와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나와 친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듭니다.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어떻게 자기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보세요. 그게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를 잘 다뤄도 불안은 찾아옵니다. 특히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 혼자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현실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무섭습니다. 더 늙으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혼자인데 앞으로 더 늙으면 더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친구도 더 줄어들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이 불안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불안이니까요. 하지만 이 불안이 지금의 시간을 망치게 두면 안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겪는 것은 불행을 2배로 만드는 것이다. 아플 때 혼자면 어떡할지 지금 걱정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하는 동안 지금 이 시간이 불안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들은 인정하되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런 날이 올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을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대비는 필요합니다. 아플 때 연락할 사람, 비상연락처, 이런 것들은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했으면 그 다음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겪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가 깊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간은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이건 강해져서가 아니라 익숙해져서입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연결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가끔 만나는 사람. 이런 작은 연결들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연결은 유지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나 자신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닙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좋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최고의 동반자를 가진 것이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삶이 정리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쓰면 삶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삶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를 다루는 법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혼자가 힘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격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를 다루는 건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던 사람도 연습하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빈 시간이 무서웠던 사람도 연습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고독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혼자가 힘드시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니까요.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10분 혼자 있어보고, 내일은 20분 혼자 있어보고, 빈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보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혼자가 편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노년이 혼자를 대하는 5가지 태도. 첫째,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셋째, 혼자 있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넷째, 혼자 있는 날에도 리듬을 유지한다. 다섯째,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이 태도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혼자와 나란히 앉을 줄 아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고독은 나의 적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가 되었다. 혼자는 이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익숙해져야 할 상태입니다. 혼자와 싸우지 마세요. 혼자를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와 나란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혼자가 덜 무서워집니다. 혼자가 편해집니다. 현명한 노년은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를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와 나란히 앉을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평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